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제가, 어제 조금 선물을, 상당히 좀 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옛날부터 좀 오래되신, 좀 오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인데, 저희 갤폴드 2를 선물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자랑 좀 하려고, 예, 이 초반에, 영상 초반에.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휴대폰 바꾸고 막 그러면 저런 것들, 그 전화번호 입력하는 데만 해도, 바꾸는 데만 해도, 한 시간 하루 종일 걸렸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뭐 스마트 스위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쪽 둘 다 휴대폰 옆에 갖다 놓고 둘 다 뭐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 켜서 내보내기, 뭐 가져오기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있던 휴대폰에 있던 그런 어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쪽으로 그냥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보니까 신기해요. 이게 접히는 게 이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갤럭시 폴드 1에는 이 액정이 이게 CPI 필름이었어요. CPI 필름은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인데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요거는 UTG라는 거죠. 유리예요, 유리. 유리가 접힌다는 거, 뭐,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제 이렇게 만지면서, 야,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해가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변해가는 세상,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다들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UTG 이거 지금 이 갤폴드 2가 지금 사전 예약이 8만 대가 됐다 그러죠. 저도 사전 예약으로 그분이 하셔갖고 그래서 뭐 어제 전에 있던 휴대폰에 거 다 옮기고 뭐 개통까지 돼서 제가 시험 전화까지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UTG 쪽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뉴파워 플라즈마도 잘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이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외 시장 주요 뉴스들, 뭐, 이런 것들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죠.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요게 저 제롬 파월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의 저 발언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나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뭐저 약간 좀 신중한, 뭐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신중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저금리는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통화정책회의는 좀 길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되면 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원래 그냥 딱딱 거의 딱딱 지켜요. 야, 3시 돼서 끝낼게. 하면 3시 돼서 딱 끝내고. 그랬는데, 뭐, 현지 시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죠. 새벽 3시간 넘어서도 이 통화정책회의가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좀 의견 교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발한, 뭐 그런 게 좀 있었지 않나 싶은, 뭐 그런 추측을 좀 하고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정책이 이 코로나 위기 극복, 이 경제 안정에 최일선에 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야, 우리가 뭐 금리 인하하고 또 뭐 돈 막 풀면서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저 정책 쪽에서 정부 쪽에서 니들이 좀 이제는 할 때야.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파월 의장도 조금 답답했나 봅니다. 지금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저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2천억 달러를 놓고 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부 뭐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뭐 다른 부양책을 1조 5천억짜리를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늦춰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꼬집는 그런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니들 재정 쪽에서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부합할 때까지 뭐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우려감도 좀 있었죠. 대형 IT주들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가장 큰 일은 이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백신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많아요. 자, 트럼프는 지금 몸이 후끈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백신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승인됐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는 이 백신 승인이 나면 24시간 내에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무료로 접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또 나온 얘기들이 좀 있던데요. 자, 이게 11월 달에 있죠. 근데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아실 거고요. 자, 이게 미국이 의회도 같이 합니다. 근데 미국 저 상원이나 하원 의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4년에 한 번씩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싹 다 갈아치워 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뭐 마음에 들어서 찍어줬다라기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뭐 그쪽에다가 뭐 180석씩 막 이렇게 몰아줘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뭐 현재 여당이 뭐 잘못 뭐 여당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적으로는 정말 중립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자, 근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3분의 1씩이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해요. 자, 3분의 1씩 하는데 요번에 상원 쪽도 민주당이 좀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뭐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있긴 있죠. 뭐 조 바이든이 되면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뭐 그쪽에서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상원하고 하원을 민주당이 다 독식해 버렸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 정치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리죠. 자, 그래서 뭐 조금의 우려감 섞인 그런 시각도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게 된다라면요, 이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정책, 이건 굉장히 탄력 붙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의 11월 달에 하원은 뭐 그냥 민주당이 다수당을 그냥 유지할 것이다라는, 지금도 다수당이고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상원인데 이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5석을 투표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갖고 있는 그쪽 지역이 23명이에요. 23명.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쪽이 12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 공화당 쪽에서 몇 명만 탈락하면 이게 뭐 상원 쪽에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전망치 설문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거는 돈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큰 돈하고 직결이 될 수 있어요. 자, 미국 쪽에서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완전히 제 영상 중에 보면 바이든은 누구, 조 바이든은 누구,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거 4월 달인가 찍어 올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최근 들어갖고는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바이든은 친환경론자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때 그 조 바이든은 누구 4월 달인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미국은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그런 국가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쵸 저 2조 달러를 이 친환경 에너지 이쪽 친환경 관련되는 그런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말이 2조 달러지 이것도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 임기 내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첫 번째 임기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4년 동안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를 거기다 쏟아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탄력이 붙어갖고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잘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뭐 좀 그런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지났네요. 자, 요거 미국 시장 3대 지수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이 저 0.36% 정도 하락 마감했고 홍콩이 0.0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대만은 좋았어요. 뭐 대만은 1%대 정도 플러스 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였죠. 다우가 0.13%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4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1.25%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미국 대형 IT주, 그 다음에 팡 주식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상당히 좀 하락 압력을 강하게 만든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미국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좀 괜찮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했죠. 그랬다가 뭐 장중에 좀 미끄러졌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시 뭐 장 중반 중후반 정도에는 반등 시도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밀린 거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지금 현재 채권 매입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 얘기냐면 더 이상 추가로 연준이 당장 어떤 그런 부양책을 내놓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정책 정부 니들이 좀 이제는 어떻게 좀 해봐 그런 뉘앙스의 얘기 최일선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좀 이게 시장이 하락 압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이게 나스닥이 시간이 일봉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2평선에서 지지를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받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한 22평선 정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뭐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항선 근처에 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선하고 60선하고 그 사이에 조금 답답하게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뭐 요런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방향을 좀 모색하겠죠. 그런데 이게 꺾여도 아마 62평선 같은 경우는 꺾여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뚝 부러지는 이런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뭐 트럼프가 조금 급할 거 아닙니까? 그쵸? 트럼프가 급하게 생겼으니까 뭐 어떤 정부 쪽에서도 그 부양책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신경을 쓰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얘기들을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좀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20선하고 60선 사이 그 사이에 좀 끼어갖고 조금 답답한 흐름 좀 뭐랄까 지루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선물 동시에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1751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305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수급은 약간은 틀리죠. 뭐 외국인들 7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자, 뭐 70억 매도한 거는 그렇게 큰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4일 정도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 매도했다는 거,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요거 저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399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뭐 외국인들 이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데 이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그 북한이 SLBM 뭐 이거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차익 실현 욕구를 한번 이렇게 자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저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그 시장을 좀 이렇게 낙폭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생시장에서 수급은 때때로 엄청난 이걸 본 사람하고 장중에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한 사람하고 그냥 내 종목만 이렇게 보고 야 요거 올라가네 요거 빠지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진짜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생시장의 수급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 옵션 시장 쪽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금 월물 초반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내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10분봉 흐름을 보면서 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뭐 이때 10시 되기 전에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조금 밀렸다가도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이거 10시 이후에 조금은 좀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조금 빠지더니 이때 오후 뭐 한 1시 한 반 정도 중반대 그때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게 그 뭐 북한이 SLBM을 실험 발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큰 건 아니고 뭐 걔네들 뭐 어디 하루 이틀 그럽니까? 뭐 ICBM을 쏘네 뭐 SLBM을 쏘네 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뭐 그러면 조금 한번 끊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그렇게 좀 그렇게 대응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SLBM을 쏘고 막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반응을 했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화가 조금 소폭 강세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은 되진 않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약간 자극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한번 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저 코스닥 시장도 좀 이렇게 봐주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걸 코스닥 시장까지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될 때 그때 뭐 틈틈이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제가 20분 내외로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더 이상 길면
보지도 않으시고요. 또 이게 영상 찍는 시간보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20분 내외로 끊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뭐 코스닥 시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조금 될 때는 틈틈이 봐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22평선 자체가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돌아 나오는 모습이죠. 자, 요런 거는, 요런 움직임들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 뭐 시장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 시황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시장이 비빌 언덕이 좀 있어갖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어제 조금 흔들린 거 이런 것들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을 받아도 아마 지금 뭐 여기서 버티고 있는 22평선 이것도 상당히 이쪽에서도 좀 지지받고, 자, 돌파했다가 붕괴됐다가 이런 몇 번 이렇게 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22평선은 지금 2378포인트 정도에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이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렸네요. 자, 뭐 그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들, 요런 것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장중에 이 미국 시장의 선물 동향들 요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 SLBM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면 그런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바빠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